반갑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모든 소식, 최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좋아 기아 타이거즈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 스트리머 소대수 캐스터고요. 제 옆에는 저는 스포츠 서울 김동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볍게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를 좀 평해 주신다면. 한 평이 다 했다? 한 평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기사도 한번 썼는데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사장님이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구나. 아, 네. 그 질문을 안 넣었는데 네. 대표이사님이 네. 김도영 선수까지 빠지고 나서 또 팀을 방문했다고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네, 수시로 가세요. 한 평을 수시로 그러니까 챔피언에는 경기 때마다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표이사가. 네. 챔피언에서 매번 마주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 평도 수시로 오신다고 하거든요. 와서는 필요한 거 없냐, 뭐 필요하냐. 그래서 한 2주 됐나? 2주 정도 됐겠다. 폭염이 막 때려 부었잖아요. 아, 폭염? 너무 폭염으로 너무 더운데 한평 시설 좋은 건 세상에 다 아니까. 근데 더위를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 연습장이 너무 덥다 그랬더니 에어컨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좀 네. 눈치 없이 네. 넌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미리미리 얘기하지. 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약간 눈치 없듯이 좀 덥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있어야 돼. 덥다고? 그럼 에어컨 추가로 설치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준영 대표 이사님이 사장님이 기아의 대표잖아요. 기아의 수장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 초에 진급하셨어요. 승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회사 명칭이 바뀌면서 기아로 두 글자로 정해졌지만 그렇죠. 기아의 사장이거든요. CEO예요. 아,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경기 때마다 오신다고? 모기업의 CEO가 야구단 대표이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쪽이 먼저긴 했지만, 그리고 승진을 하신 거지만, 그런데도 챔피언에 가면 늘 계세요. 오,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구나. 네. 원래 광주 공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기 맞아.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챔피언에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마주쳐요. 단장님이랑 같이. 근데 맞아. 서울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퓨처스 혹은 뭐 재활군도 마찬가지고 한평으로서는 심지어 사실 한평도가? 와, 네. 엄청나시네. 지난주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한평에 최고 책임자가 한 평이 내려오면 그 직원들 얼마나 비상이 걸리겠어요. 물론 뭐 일하시는 분들이야 좀 신경 쓰이시겠지만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하냐 하면 뭐 에어컨 추가로 설치해주고 고생했다고. 얼마 전에는 프런트 2군 전체 선수단하고 프런트까지 소고기 쐈다는데. 아, 그런 거 왜 기사 안 내? 네. 기아 타이거즈는 그걸 밖으로 이제 오픈을 안 하는 구단 기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답답해 아주. 네, 프런트에 여쭤봤더니 아니 저 옆집은 저 티본 스테이크랑 저 뭐 아이폰 저 귀에 딱 꽂는 거 네. 그거.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 사장님 오셔가지고 소고기 회식 시켜주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 프렌드끼리 모여서 자 오늘까지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소위 말해 팜 시스템인 거잖아요. 팜이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올라온 선수들이 잘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막 취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고, 그걸 다 기사에 녹으려니까 기사가 이만큼 나와요. 우리 지면은 한계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좀 다 못 쓴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오늘 같은 때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또 네. 알게 됐네요. 상당히 좋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거 할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 윤도현, 정혜원, 이의리, 황동아, 올러, 최영우, 윤영철, 박정우, 황대인, 김민주, 이호민, 김태형 선수에 대한 이렇게 보니까 많구나. 많아요. 이걸로도 얼추 지금 1군 엔트리가 얼추 짤 수 있어. 이것도 내가 생각했을 땐 다 넣나 싶어 항상. 이 선수들이랑 뭐 이제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뭐 이제 팀 마케팅에 대한 뭐 이제 질문들. 1-3루 도루시도 적은 거, 번트 성공률. 그건 감독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트레드 애슬레틱 위주로 선수를 파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부상은 아니고 트레이닝 파트에 대한 이제 궁금증 많이 넣어놨습니다. 좀 가벼운 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게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 팀과 선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팀은 이제 오늘까지는 쉬었고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하고요. 야간 훈련 포함해서 아마 사흘 동안 훈련하고, 요때 이제 나성범, 김선빈 라이브 배팅 또 추가로 치고. 그쵸.
그렇게 해서 사흘간 다시 감 올리고 17일날 4연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쉽게 보다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사흘 정도 쉬고 사흘 정도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훈련 자체는 뭐가 됐든 할 겁니다. 뭐 비 오면 뭐 실내 들어가서 실내에서 하면 되죠. 연습하면 네. 되니까. 네네네. 예. 네. 팬들 사이에서 최용우 선수에 대한 영구 결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최근 더해지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이를 알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 굉장히 너무나 이른 질문인데 은퇴도 안 한 사람을 영구 결번을 얘기하는 거조차가 이제 굉장히 시기상조인데 그래도 네. 이제 구단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구단 당연히 알고 있고요. 최용호 선수를 뭐 지금 연결을 준다 만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럴 그렇죠.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 그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는 거는 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나눠서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구단이 해준다가 아니에요. 네. 안 해준다도 아닙니다. 아직 뭐 그렇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를테면- 첫 번째로 최용호 선수가 은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 은퇴 생각이 없어요 아직.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최용호 선수 내년 없으면 기아 타서 어떡할 거야. 내년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경기 전반기 막판에 있는 네.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최용호 선수 은퇴는 뭐 아직은 남 얘기고 근데 은퇴를 만약에 한다선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때 그 즈음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여기서 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작의 기아가 아니었기 때문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 입단이 02년이거든요. 방출됐다가 다시 입단해서 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뛰었으니까 그리고 17년부터 지금까지면 아직까지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삼성이 더 길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더 길고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지금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에서 연결이 2명이잖아요. 그쵸. 이정범, 선동열. 선동열, 이정열이라고 그러니까 선동열, 이정범인데 이 2명이 강제로 허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쵸. 컷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러브님 얘기처럼 이순철, 이강철 뭐 등등등등 얼마나 많아 이 팀에. 근데 최용호 선수를 만약에 연결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말 나올 겁니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연결했으면 좋겠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준 게 많잖아 구단에 와서. 뭐 저 단순히 우승을 2번 했다 이거보다도 선수들한테 미친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최용호 선수가 해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저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갑론을박이 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시대가 또 많이 지났으니까 네. 새롭게 시작이 다른 팀이어도 여기에 와서 아주 큰 활약을 했다면 줄 수 있다고 네. 저는 좀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양현종은 무조건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뭐 내일 당장 그만둬도 그뭐 의미할 네. 노날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거는. 네. 지금도 양소 선수랑 그 3명이 갔죠. 네네네네네. 지금 나머지 2 선수가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레이드 애슬레틱 위주로 선수를 파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협약에 뭐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김정엽, 김세희. 맞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월달에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렇죠. 트레이드에서 꽤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쪽에서요? 네. 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되니까 영업을 한 거지. 그쵸. 네, 영업을 한 거고. 좋은 손님이죠. 네. 트레드 애슬레틱 쪽에서 SSG 캠프도 오고 막 그랬어요. 한국에도 수시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건가요? 그 담당자 직원이 2명씩 3명씩 와서 뭐 가서 뭐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구단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계속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영업을 막 한 거지. 그렇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단하고 아마 트레이드랑 오피셜리 협약을 맺은 건 기아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 맺었으면 그 맺고 나서 그쪽 시스템도 꽤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훈련한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여기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1년 동안은 AS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그게 좋아서 간대요. 거기서 막 6주면 6주, 4주면 4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고 들어와서 끝이면 그지. 연속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를 가서 뭐 영상을
뭐 거기서 훈련을 하고 여기서 내 경기 영상, 훈련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준다는 거야 1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나름 메리트, 그러니까 AS가 좋은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구단이 통째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선수 보내는 걸로 한 거고, 그래서 트레이드 어슬레틱 코칭 스태프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레이닝 네. 코치랑 같이 가죠. 같이 가고, 그래서 뭔가 뭐 소위 말해 뭐 단가가 좀 싸진다 그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구단이 오피셜리 보낸 거니까 선수 돈 쓸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셀캡에서 까지는 것도 아니고. 예, 구단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시즌 중에 뜬금없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니 비시즌 때 보낸 것 때문에 말이 좀 나왔어 옛날에.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시즌 때 이거 저기 단체 훈련 그거 가면 안 되는데 보낸 거 아니냐.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서 뭐 약간 그 그런 약간 얘기처럼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네. 아니 저 구단 돈 써가지고 보낸 거면 단체 강제성. 훈련 금지 그치. 위반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몇몇 팀들이 고깝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대. 그래갖고 엄청 힘들었대 단장님이. 그래서 이제 구단이 돈을 써서 보내기가 뭐 약간 모호해진 그런 감이 있었나봐요. 근데 아마 지금은 단장끼리 협의가 된다 뭐 그렇게 듣긴 쌤님 했는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내용으로 네, 보면 감사합니다. 물러도 조금 네, 늦어질 듯한 뉘앙스던데 뒤에 좀 있으니까.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아마 있을까요? 협의가 대충 이제 합의가 되긴 된 모양인데, 차라리 시즌 중에 보내면 시점을 아싸하니까. 네, 깔끔하니까. 뭐 건들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추가로 보낸 3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봤는데 예, 좋습니다. 왜 이 3명인 거냐 라고 했을 때 1군 감독, 그러니까 1군 코칭 스택 코치진, 2군 코치진, 심지학 단장, 프런트, 그러니까 운영팀, 육성팀, 스카우트팀 싹 모여서 될성부른 떡잎을 골라봤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는 게 좋을까? 그러면 연차 좀 있는 선수는 좀 제껴놓고 저 연차 진짜 신인급, 진짜 생 신인들. 그 죄송한데 신인급들. 저희는 키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키움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예. 네. 채팅창에서 이렇게 네. 또 더 재확산되고 있어서. 네. 네. 키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추려서 딱 3명 나온 게 일단 요번에 보내는 거 이거 3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투수들이 뭐 150을 던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재고가 좀 되고 경기 운영이 좀 되는 친구들 위주로. 그게 기아의 전반적인 컨셉이거든요. 스카우트 할 때도 재고가 좀 되는 애들을 뽑아서 구석으로 올려주는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왜냐하면 루키나 지금 2년차 선수들이 다른 팀에는 155 이상을 뿌리는 선수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기아는 달라. 지금 150을 약간 맥스로 찍는 느낌이지. 투수들이 방향이 완전 다른데 그렇다고 구속을 못 늘린 팀이냐, 또 그런 팀은 그건 아니거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예 이제 방향성이 되게 다른 팀 중에 하나야. 네. 기아 타이거즈가. 근데 팀에서 이미 생각을 그렇게 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컨셉을 있군요. 잡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신인 드래프트 할 때 그렇게 좀 재고가 되고 경기가 소위 말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친구들은 데려와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그 대표 주자가 성영탁 선수네. 그렇죠. 성영탁 선수는 137, 8 던지는데 될 것 같단 말이에요. 10라운드에서. 근데 뽑을 때 무조건 된다고 봤대. 성영탁은 무조건 된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성영탁은 무조건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호민 선수는 상위 라운더니까. 그렇죠. 예, 이건 좀 이호민 투수는 성영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부산고에 성영탁은 부산고 나왔잖아요. 부산고 하면 첫 선에 꼽힌 투수가 누구였냐면 원상현이었단 말이에요. 이호민 선수는 전주고 나왔죠. 정우주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네. 느낌이 있다. 네, 잘 보세요. 잘 보면 선발은 그 둘이 나가. 원상현이 나갔고 정우주가 나갔어요. 7회, 8회, 9회 빡빡한 순간 왔을 때 등판한 투수는 꼭 성영탁이었고 이호민이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들은 좀 빡빡할 때 던져봤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쪼는 것도 없고, 올라와서 막 쪼는 게 없어. 네, 둘 다. 그런 게 없고 그냥 씩씩하게 던질 줄 알고, 그리고 재고가 되기 때문에 올라서 잘 만들면 되겠다. 실제로 성영탁은 만약에 구속은 더 올라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올라와서 한 3, 4kg 늘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미 구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쪽은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될 거라고 봤대요. 네, 될 거라고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트레이드로 보내는 트레이드가 아니고 트레이드로 보내는 선수들도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크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이나 예상치를 안고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뭐 당장 뭐 6주, 4주 갔다 와서 막 다른 투수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봤을 때 착착착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선수들을 보낸다, 이 모든 기저의 판단은 구단이 통째로 달려들어서 털어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또 미국 유학을 뭐 작년 재작년 또 많이 보내고 있지만 모든 갔다 온 선수들이 다 지금 뭐 해피엔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건 네. 아닌데 아무튼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방향성이 지금은 팀에 잘 네. 방향이라는 게 보이니까 상당히 듣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부상자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진짜 뭐 다들 뭐 보시면서 굉장히 좀 성토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어야 됐었고 놀라울 지경이었는데 물론 뭐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팬들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좀 봤는지 그리고 기사로도 트레이닝 파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에서 자체적으로 본 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6월 달에 이제 2군에서 저 스트렝스랑 컨디셔닝 쪽에 코치 한 명 포함해서 3명을 올렸고 1군에서 2명을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그게 뭐 지금 구단이 뭐 속속들이 다 밝힐 수는 없겠죠 저한테. 또 그렇겠죠. 없겠지만, 네. 다른 구단의 예를 뭐 거울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1군에서는 무조건 방법을 찾으라고 오더를 내려요. 단장이랑 1군에서는 이게 무슨 부상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탈이 났다는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턴가 햄스트링 부상에 10개 구단에 완전 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만의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네. 햄스트링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라고 한 팀이 있어요. 다행히 기아는 아닌 것 같군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뭐 기아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원인 파악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왜 다치는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치는지 첫 번째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언제 다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오늘 경기 전에 마사지 받고 매일 그 선수들 치료받고 마사지 받고 하잖아요. 멀쩡했는데 나가서 한 이닝 했는데 아파서 돌아온 친구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트레이닝 파트너 환장하는 거죠. 너네 뭐 있냐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구단에서는 어쨌든 지금 아까 한평 얘기 좀 연장하자면 한평에 지금 트레이닝 코치가 10명이래요. 2군하고 재활군에. 한평에. 네, 한평에만 10명이래요. 그것도 사장님이 확충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밑에서 좀 단단히 다져서 올려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한마디도 하진 않았지만 구단은. 그럼 1군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뭐 뛰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발생하는 부상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밑에서 좀 아래서부터 좀 잘 다져보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부상이 많아? 라고 했을 때 똑부러지게 답을 할 수가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상 일진입니까? 잘 보면 이창진 햄스트링, 김도영 개막 햄스트링, 박찬호 선수가 이제 열을 채웠다 올라왔었고 김선빈 선수 이제 종아리, 곽도규 토미존 요거는 다시 그리고 김선빈 종아리 부상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나성범 4월 26일 종아리, 황동화 교통사고는 이거 논외고 위즈덤 허리로 한 2주 넘게 빠졌었죠. 근데 이제 김건국의 단순 타박, 박정우의 햄스트링, 김도영의 2차 햄스트링, 김석환의 충돌 그때 해가지고 이제 어깨, 윤도현의 오른손 골절은 이거는 사고니까. 네, 그건 뭐. 그러니까 하체 쪽이란 말이야 다. 근데 잘 보면 조금 냉정하게 보면 다쳤던 사람이 또 다치는 경우들. 냉정하게. 근데 되게 부상이 다쳤던 사람들이 다 다시 다쳐요. 그리고 이제 선수도 똑같을 거라고 봐. 저도 이제 생활체육을 하면서 발목이 늘 안 좋아. 발목이 늘 돌아가는 발목만 돌아가. 그것도 한쪽도 늘.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물론 이제 프로니까 그거를 더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그 얘기가 더 많았죠. 자율훈련 때문에 그 한참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지금 둘이 조화를 안 했다가 지금은 사실 그 얘기를 좀 덜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자율훈련이요. 약간 팬들께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 훈련은 없다. 네. 방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방임한 적 없고요. 방임하는 구단은 없습니다. 자율훈련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옛날 94년도 LG 우승할 때 돌아가신 이광환 감독님이 자율야구를 했단 말이죠. 그 자율야구가 알아서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느낌상. 근데 그때 LG 훈련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아도 훈련량이 그렇게 적은 팀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훈련량이 적은 팀이 아니고요. 오히려 홈팀 경기할 때 아마 야구장 자주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홈팀 경기할 때 수비 훈련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아입니다. 오히려 되게 훈련에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훈련이라고 하니 그게 이제 이범호 감독이 몇몇 선수들은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게 커져가지고 팀 통째로 자율로 한다는데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자율이라는 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결국 100번 양보해서 알아서 하라고 방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 못한 선수 나오면 걔는 2군 내려가야지. 책임은 선수가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훈련을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는 네. 정말 올해의 스프링 캠프의 뭐 팀 훈련의 팀의 어떤 집중도나 그 양이 과연 적었는지 많았는지는 정말 냉정하게는 그 내부 구성원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주 냉정하게는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뭐 화를 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실제로 캠프 때 봤을 때 훈련 안 적었는데. 근데 늘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뭐 말하면 그렇긴 합니다만. 네. 원래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지. 네. 사실은 맞춤형 훈련을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특정 부분이 부족해. 네. 내가 뭐 포구가 약해. 그럼 그 사람은 포구를 더 해야 되잖아. 그럼 그게 이제 맞춤형인데 만약에 단어를 맞춤형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태클을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양현종 선수는 올해 훈련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양현종 선수는 캠프 가면 2월 달은 공 거의 안 만졌거든요. 3월 달에 조금씩 던지고 시범 경기 때 올려서 시즌 때 딱 들어가는 그런 항상 늦게 시작하는 편이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던졌어요. 양현종 선수는. 어찌됐든 간에 타팀보다 지금 부상자가 많고 특히나 하체 쪽에 몰려 있잖아요. 네네.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게 구단도 참 이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미치겠다고는 하는데 트레이닝 파트나 훈련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막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부상자가 나오면 통째로 다 욕을 얻어먹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뭘 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나와요. 진짜 좀 답답해요. 좀 답답한데 햄스트링 부상이 유독 기아만 많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딴 팀도 많고 오히려 햄스트링이나 하체 부상 더 많은 쪽은 메이저리그 쪽이거든요. 오히려 그쪽은 근데 거기는 누가 빠지면 딴 누굴 올리면 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지면 너무 구멍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도드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둘이 좋아를 3월 그때 막 개막했을 네. 때였나 하기 전이었나 그때 했었는데 그때 트레이닝 파트를 우연히 우리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트레이닝 박창민 코치 한다라는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네.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 아니 근데 햄스트링을 냉정하게 막을 수 있으면 EPL이나 메이저리그에 햄스트링이 없겠지. 그러니까요. 부상이. 걔네들 런닝 안 뛰어서 그럼 걔네들도 그런 거예요. 손흥민이랑 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부족하고 뭐 그런 네. 거는 내부 구성원과 본인들이 아마 알겠지만은 부상이란 게 참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팬들의 그 답답한 목소리도 당연해. 그럼요.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은 거냐. 그럼요. 네. 런닝이 참 어느 순간 이슈가 됐는데 맞아요. 이종범 코치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 런닝 적게 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고나이 때 코치님들 보면 다 그 얘기해요. 우리 땐 많이 떴는데 우리 때 햄스트링이 어딨어. 우리 그런 거 없었지. 나 한 번도 다친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때랑 지금이랑 근육량이 달라요. 그때는 웨이트 많이 안 하셨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치. 웨이트가 또 많이 안 할 때였고. 네. 그때는 웨이트를 많이 안 할 때고 소위 말해 벌크업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런닝 많이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러닝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혹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밸런스를 러닝도, 찾아야 돼요. 네. 당연히 러닝도 근육 피로감이 이제 네. 누적이 되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선은 저희가 파악한 게 네.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구성원은 아니지만 담당 기자로서 너무 선수들 많이 보고 있고 구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단에게서 직접 듣는 얘기니까 네. 자연스럽게 구단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편을 이런- 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트레이닝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는 여러 구단 얘기 다 듣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아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단도 많거든요. 많아요. 여기저기 트레이닝 코치들이나 뭐 주로 수비 코치한테 전화해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다쳐요. 스링 뭐 종아리 왜 이렇게 많이 다칩니까? 그랬더니 다들 첫 번째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그러니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렇게 치료하고 마사지 받고 뭐 각종 치료기기 도입하고 그 난리 치는데 어느 순간 뚝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환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을 보는 거를 네. 뭘로 다들 많이 본대요? 근데 그것도 사람 바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람 바이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얘기할 때 근육을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예를 들어서 나성범 선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쵸.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유연한 사람은 잘 안 다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람들은 벌크업을 할 때 근육이 빡빡 커지는데 좀 늘어나지 않으니까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여차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네. 옛날에 이대호 선수는 부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도 선수 굉장히 유연하기로 또 유명한. 그냥 괜찮습니다. 네, 유연하기로는 뭐 역대로 꼽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김선빈, 나성범, 김도영 그 가장 이제 주력 3명 네. 야수죠 중에 이제 가장 늦게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한 시점도 제일 늦었으니까요. 5월 말이었으니까요. 네. 최근에 구단에서 밝혔던 바로는 아직 뭐 다 회복이 다 되지 않았다. 네, 아직 회복 중이고. 네, 뭐 업데이트된 그 취재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직 회복 단계고 지금 딱히 뭐 훈련을 하고 다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일단 기다리고 그러니까 붓기만 그러니까 완전히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밖에 없고 감독님이 처음에는 8월 복귀 뭐 얘기하신 그 기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도 8월도 이번에 저도 대전 갔다 왔거든요. 기아랑 하나 4년전. 그때 다시 김도영은 여쭤봤더니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시점을 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나성범, 김선빈은 후반기 같이 스타트합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이미 그러면 전반기가 종료하고 나서 4명의 선수를 엔트리를 조정을 할 때 이게 역시 이제 반영이 되는 그 자리. 것이다. 예. 나성범, 김선빈은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이트 훈련 때 라이브 배팅 한번 치고 나면 후반기 엔트리 바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뭐 별 다른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후반기 스타트 함께 하나요?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네. 그러면은 김도영 선수 근데 이제 나성범 선수도 되게 복귀할 때 보면 갑자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기사로 아무 소식이 없다가 뽕 하고 이제 나타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도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관련해서는 전지적 기자 담당 기자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물어보기도 민망해. 매번 물어보니까. 근데 뭐 어쩔 그래서 수 없죠. 갈 때마다 업데이트된 거 없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으면 오늘 뭐 업데이트된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하고 하루 사이에 뭐 많은 게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 상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김도영 선수가 오면 달라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재검진이나 이런 날짜들은 아직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때 분이 언제였더라? 최근에 이제 한번 했었죠. 네. 한 열흘 정도 전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무슨가 3주 있다 또 한다고 했었는데 이달 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쯤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시작하는 건 어차피 재검진을 가서 그렇죠. 오케이 네. 해야 이제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병원도 한 곳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니까. 기본 4군데 맡깁니다. 영상 찍으면. 4군데요? 네. 기본 4군데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아 타이거즈 팬덤에서 네. 나는 그 얘기가 안 돌았으면 좋겠어. 무리하게 올렸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MRI 혹은 CT 그러니까 근육이니까 MRI죠. MRI를 찍으면 MRI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판독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MRI가 잘못 찍힐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기계가 똑같으니 선암병원 지정병원에서 촬영해서 이 영상이 나오면 이걸 들고 서울에 네 군데를 처음 들어보네. 이게 보내요. 그래서 4군데 정도 보내서 크로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오케이 콜 그러면 거기서도 보수적으로 봐요. 어디는 됐다 하는데 어디 90% 정도라고 하면 90%에 맞추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허투루 하는 구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당연히 어떤 시선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시선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그냥 니네 일찍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굳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군데에서 요 얘기는 처음 듣는. 재검진이 결국 나와야 업데이트 그렇죠.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략 2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달에 다시 한번 갈 거예요. 남았을 거야, 이번에 한번 갈 다음이. 거고
그리고 8월도 초보다는 중순 정도 중으로 봐야 되지 가야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훈련 자체는 뭔가 지금 학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는 거 어. 보니까 훈련을 뭐 하고 자시고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해도 상체 정도 하려면 할래나? 뭐 일단 지금쯤은 하체는 뭐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네. 쉬는 거밖에 없잖아요. 뭐 진짜 햄스트링 근육이 찢어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약하네. 네. 비가 좀 와야겠습니다. 비 그렇죠. 피해 없이. 그렇죠.